자, 오늘은 한빛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이번에 봤던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분석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이번 시험 객관식 21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에서 11문항, 그리고 이제 외부 유형 및 모의고사 연계 문항이 5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으나 난이도는 작년 혹은 재작년에 비하면 좀 확실히 어려워진 편은 맞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닥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외부 문항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교과서 문항, 모의고사 연계 문항 외에 추가적으로 출제되는 외부 내신 유형의 문항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시험이 뭐야 어려운 게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뭐 실수 정도 하나 정도 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맞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에 고등학교 시험을 처음 경험하면서 고등수학 경험하면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아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등학교 수학 시험을 처음 치르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어야 할지 조금 막막하셨을 거고 또 그 준비 어떤 수준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최선의 풀이를 위한 우리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요. 교과서 문제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여야겠죠. 다만 그 중에 조금 헷갈리실 만한 거, 까다로울 만한 9번, 15번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풀이 잘 하셨고 맞았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거, 시험에서 맞은 문제더라도 최선의 풀이로 빠르게 정확하게 풀이를 하셨는지는 꼭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신 시험에서 중요한 거, 내신 시험은 50분 동안에 마킹한 시간 포함해서 문제 풀이만 따지면 45분 정도 마무리를 하셔야겠죠. 45분 정도에 지금 21문항을 푸셔야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한 문항당 이제 2분씩 넘어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교과서 문항들 또 모의고사 연계 문항들 내가 충분히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최선의 풀이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이 문항들 맞은 학생들, 물론 틀린 학생들은 당연한 얘기고 내 풀이가 과연 최선의 풀이였는가? 이 문제들 풀면서 풀이가 5줄, 6줄 이상 넘어가 버리진 않았는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의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는 좀 더 정리가 더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모의고사 연계 문항들인데요. 뭐 총 5문항인데 그 중에 우리 19번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4문항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숫자 변형 정도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풀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시다면 이 정도 변형은 전부 적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연계 문항들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녀석들이니까 여러분이 다음 시험 준비할 때 앞으로의 한빛고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늘 100%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즉 교과서 문제의 연장선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된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큰 변형이 없던 이 정도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모의고사 연계 문항 중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변형을 더 하신 거고요. 앞에 이제 박스 부분, 이렇게 조건 해석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해석하고 우리 수학적인 추론을 거쳐가는 기본적인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에 향을 첨가했다 정도? 이 조건 해석이 어려운 해석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해석,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개념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해석 가능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건 해석 한 다음에 아래 문제는 그냥 모의고사 연계 문제 거의 유사하게 숫자 변형 정도로 들어간 형태다 보니까 이 문항에서도 마찬가지 기본 풀이 과정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겠으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건 해석하고 수학적인 추론을 거치는 모의고사 유형의 향을 조금 첨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항들 시간이 없어서 못 푸신 거는 앞선 교과서 모의고사 연계 문항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항들을 시도를 하셨는데 이제 풀이가 안 됐다거나 혹은 어려워 보여서 나는 좀 넘겼다 라고 한 학생들은 기초적인 좀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연습이냐면 이 조건을 해석하고 수학적 추론을 거쳐가는 사고에 대한 학습을 조금 추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이 정도 수준의 추론 문제가 나온다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유형에 좀 적응하는 정도는 필요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외부 유형 문제들이에요. 내신에 자주 기출되는 유형들이나 뭐 교과서나 모의고사 연계 문항들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로 외부 유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뭐 흔히 기출되고 반복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제가 수업 때 다뤘던 교재들에는 전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한빛고 시험을 항상 연구하고 분석을 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이제 연기가 된다라는 것을 대강은 알고 있고, 제가 무당처럼 잘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그 대강의 범위를 전부 훑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외부 유형 문제를 발견해서 공부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겠죠. 외부 문항들 17번 문항이 그러했고요. 이건 이제 저의 자체 교재에서 제가 몰래 연계되는 문제들 모아서 사용한 교재고요. 18번 문항도 그러했죠. 18번 문항도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는 교과서 모의고사 문제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험에서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자체 교재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사실 우리 한빛 작년 기출에도 비슷한 문제는 들어 있었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좀 유형의 풀을 넓히실 필요는 있다. 우리 한빛고 시험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문제들, 외부 유형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니 교과서 모의고사 외에 그 이외의 문제들을 잡으시려면 공부하실 때 문제 유형의 풀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20번 문제는 특히나 우리 재작년 한빛고 기출에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2차 함수에서 그냥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내야지 하시다 보니까 기출을 좀 반복해서 사용하신 게 아닌가. 기출 문제 좀 확실히 공부하신 학생들은 이 문제 하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하셨을 거고, 이걸 처음 보셨다라고 한다면 시험 시간 안에 쫓기면서 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21번 마지막 문항도 결국에 시중 교재 혹은 시중 내신 기출 문제에 돌고 도는 문제인데, 그 중에 뭐 자체 교재 중에 제일 비슷한 문항은 이 문항 정도인 것 같아서 뽑아왔고요. 다른 문항들이나 혹은 이제 인근의 타 학교 기출문항에서도 늘 반복돼서 출제가 되던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풀을 조금 더 넓혀 주실 필요는 있다. 마지막 3문제, 4문제 정도에서 오답 문항이 많았던 학생들이라면 교과서 모의고사 문제는 열심히 준비하신 거니까 그 이상의 어디서 더 출제가 될까 하는 풀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넓혀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완벽히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에 대한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작년보다는 물론 난이도가 높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높지 않고 아마 100점 받는 학생들 꽤나 있을 것이고 1컷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전부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좀 고난도 문제가 더 많이 들어오는 식으로 우리 이번 시험에서 마지막 한 4문항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나름대로 들어갔는데 이 고난도 문제가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항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이번 시험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나 마지막 문항들이 조금 더 고난도 문제로 교체가 될 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동일한 얘기, 이번 시험에서도 다음 시험에서도 또 앞으로의 어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신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들, 모의고사 연계 문제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최선의 풀이로 끝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최선의 풀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반복을 충분히 숙달한 상태에서 내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사고를 거쳐서 사실 답이 나오면 안 돼요. 참 아이러니한데 수학 시험인데 사고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보자마자 이거 어디서 나온 그 문제, 어디서 나온 뭐의 변형 문제 정도가 빠르게 파악이 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이 적어가시고 1분 내외로 답이 나오셔야 된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최선의 풀이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절약하신 시간 가지고 마지막 고난도 문제들을 도전한다 라는 게 내신 시험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걸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보다 철저한 준비, 보다 지겹도록 반복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다음 기말고사 시험에서 제일 달라질 부분일 것 같아요. 단원의 특성 때문인데, 우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학적인 어떤 기본기에 대한 단원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생각보다는 충분히 계산 연습, 식을 다루는 스킬들이 숙달이 된 상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말고사 범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조건 해석과 추론하시는 사고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단원들이 출제가 됩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방정식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겠고요. 물론 우리는 이차 함수 스트레치에서도 앞에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등식,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3개의 단원들은 여러분이 이 앞선 단원 공부하시면서 냅다 식으로 적어서 계산하시던 그런 방법들이 조금 비효율적일, 혹은
그냥 식으로 적어서는 문제 이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문항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될 거고, 그러한 단원들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공부하실 때부터 기하적인 해석, 뭔가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하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필수적인 단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 방식이 좀 바뀔 것이고요. 또 조건을 해석하시는 것, 표현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라지는 시험 범위, 달라지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이제 접근하시고 충분히 연습하시려면 앞서 드린 말씀들, 우리 철저한 준비가 일단 필요하다.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연계문항들에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겠으나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유형들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체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편집 교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 모의고사 유형별로 나눠서 적용된 개념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왜라는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추론들, 문제 조건에서 이러한 조건이 나와 있으니 이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답으로 도달할 것인가, 근거로부터 어떻게 라는 과정을 채워가는 이 과정을 연습을 해주셔야겠고요. 처음 하시는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안 해봤던 학습이고 나는 그 전까지 중등 과정에서 혹은 이번 시험까지를 교과서, 모의고사 연계 문제들 철저히 준비하는 것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풀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도전해 가시는 게 살짝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자꾸 이 부분도 하셔야 늘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너무 쉬운 3점짜리 문제들, 2점짜리 문제들 빼고, 또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29번, 30번 혹은 저 주관식 마지막 문제들 빼고 적당한 난이도의 고난도 문제들을 계속 시도를 하시면서 해설도 나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직접 공부하시면서 왜 이렇게 풀어야 할까? 왜 이렇게 풀어야 할까? 처음에 조건 해석하는 부분부터 결론을 이르는 부분까지 각각의 부분에 좀 추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학습이 이제 앞으로 고등수학의 핵심적인 파트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시험이 이번 기말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하게 그냥 문제 열심히 식 적어서 푼다라고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빛고등학교 시험 총평을 한번 해보았고요. 분석을 해보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어요. 이번 시험이 첫 시험이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조금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부단히 연습하시고 철저한 준비 통해서 앞으로 남은 학기들 그리고 남은 학년들 최선의 결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